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실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 즐겁게 보냈나요? 이번 주에는 실과 2단원 생활과 동식물 단원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식물 가꾸기와 동물 기르기에는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생활 속 동식물의 활용을 살펴볼까요? 두 번째, 식물을 직접 가꾸어 볼까요? 세 번째, 동물을 직접 돌보고 길러볼까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생활 속 동식물의 활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물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동식물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 기억하나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기억을 되짚어 보도록 합시다. 그림을 보고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그림, 우유 그림이네요. 동식물 자원은 식량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었고, 가죽 자켓이에요. 제품의 재료 원료로 이용할 수도 있었고요. 생태 자원, 홍수를 막아주는 생태 자원의 역할도 했고요. 마지막 그림은 우리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는 사회문화 자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잘 기억하고 있었나요?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수업을 듣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식물과 동물을 바르게 가꾸고 기르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 생활 속 식물과 동물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과 함께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5쪽을 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25쪽, 식물 가꾸기와 동물 기르기 단원의 생각 열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식물을 가꾸거나 동물을 길러본 적이 있나요? 어떤 어려움을 겪었었나요? 혹시 자기가 겪었던 어려움이 있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25쪽 아래에 자신의 경험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었나요? 교과서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그림. 제 방에서 가꾸던 꽃에 물 주는 걸 잊었더니 싱싱했던 꽃들이 모두 시들었어요. 두 번째. 햄스터는 물로 목욕하며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고 물로 씻기려고 했어요. 세 번째. 개의 목줄을 풀고 공원에서 산책하는데 개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곤란했어요. 네 번째. 학교 텃밭에서 가꾸던 작물이 병에 걸려서 잎이 누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그림 속에서 친구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식물을 가꾸거나 동물을 키우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다육식물을 키울 때입니다. 그림 속의 친구는 물 주는 걸 잊어서 꽃들이 시들었다고 했지만 선생님은 너무 물을 많이 줘서 다육식물의 뿌리가 썩어서 식물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지 않고 식물과 동물을 잘 가꾸고 기르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식물을 잘 가꾸고 동물을 잘 돌보려면 준비를 잘 해야 하고 관련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생명체이므로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보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 생활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자원이므로 책임감 있게 가꾸고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을 잘 가꾸고 동물을 잘 돌보기 위해 이번 소단원에서 함께 공부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식물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나무를 가지고 책상이나 사물함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채소를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식물은 다양하게 쓰이는데 이러한 식물을 분류 기준을 세워서 함께 분류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어떤 분류 기준을 세울 수 있는지 그림을 보며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그림, 어떤 기준인가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림, 꽃을 피우는 것과 피우지 않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사람이 기르는 것과 기르지 않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다양한 분류 기준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생활 속 식물을 활용 목적에 따라 분류해 보도록 할 거예요. 교과서 26쪽을 함께 펴고 참고하면서 수업을 듣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식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곡물이 있고요. 두 번째, 반찬이나 간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소와 과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정서적 안정과 즐거움을 얻는 화초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건이나 약의 재료, 원료로 이용하는 특용작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식물을 분류해 보았어요. 그러면 각각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곡물, 식량으로 이용하는 곡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밥으로 먹는 쌀을 얻을 수 있는 벼가 있고요. 밥을 지을 때 넣을 수 있는 콩도 있습니다. 빵이나 면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밀이 있고요. 동물 사료나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옥수수도 있습니다. 다음 분류는 채소와 과일입니다. 채소와 과일, 이 두 가지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둘의 차이를 말해주도록 할게요. 채소는 풀에서 열리는 것이고요. 과일은 나무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소와 과일의 예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잎을 주로 활용하는 배추, 상추 등이 있습니다. 열매를 주로 활용하는 호박, 오이, 수박 등이 있습니다. 뿌리를 주로 활용하는 당근, 무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에서 열리는 사과, 배, 포도 등이 채소와 과일에 속합니다. 다음은 정서적 안정과 즐거움을 주는 화초입니다. 화단에 핀 여러 꽃들도 화초에 포함될 수 있고요. 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개나리나 진달래도 포함되고 또 집에서 키우는 선인장 같은 다육식물이 있는데요. 이 다육식물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식물과 같습니다. 마지막은 물건이나 약의 재료, 원료가 되는 특용작물입니다. 특용작물에는 옷을 만들 수 있는 목화나 삼이 있고요. 기름을 만들 수 있는 깨가 있습니다. 또 잎을 말려서 차로 우려 마시는 차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분류에 대해 다 알아보았습니다. 교과서 26쪽 아래를 봐보세요. 부록의 식물 붙임딱지를 활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빈칸에 붙여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붙임딱지 125쪽을 펴서 붙임딱지를 떼고 26쪽에 알맞은 위치에 붙여보도록 합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해주세요. 다 했나요?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곡물에는 보리를 붙이고요. 채소 과일에는 토마토를 붙입니다. 화초는 다육식물을 붙이고요. 특용작물에는 인삼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다 맞게 붙였나요? 그런데 친구들은 이런 의문을 가진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물은 여기에도 포함되는 것 같고 저기에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의 식물은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어서 여러 분류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들레꽃의 경우에는 그걸 보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는다면 화초로 볼 수 있고
민들레꽃을 약으로 쓰게 되면 특용작물로 분류할 수 있고요. 또 벼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는 곡물에 속하지만 관상용으로, 우리가 보는 용으로 사용할 때는 화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식물을 분류해 보았으니 이제 동물의 분류 기준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동물의 분류 기준을 그림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그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육지에 사는 것, 물속에 사는 것, 하늘을 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마지막 그림은 사람이 기를 수 있는 것과 기를 수 없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식물을 활용 목적에 따라 분류했듯이 동물도 활용 목적에 따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한 장 넘겨서 27쪽을 참고하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가족처럼 함께 지내며 돌보는 애완동물입니다. 애완동물은 왜 기를까요? 애완동물은 사람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고 외로움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애완동물을 돌보고 기르면 성취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경제동물이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거나 경제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기르는 동물인데요. 경제동물을 기르게 되면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제 동물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완동물에는 포유류인 강아지, 고양이, 토끼 등이 있습니다. 거북, 도마뱀과 같은 파충류도 있고요. 카나리아, 앵무새와 같은 조류동물이 있습니다. 금붕어, 거피 등 어류에 속하는 동물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장수풍뎅이, 사슴벌레와 같은 곤충도 기릅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내가 애정을 주면서 잘 기른다면 그것이 애완동물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경제동물입니다. 경제동물은 우리가 동물의 다양한 부위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동물의 고기를 얻기 위해 기르는 소나 돼지나 닭 등이 있고요. 알을 얻기 위해 기르는 닭, 오리가 있습니다. 털을 얻기 위해서 양이나 거위를 기르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잉어, 뱀장어, 게, 새우 등 수산물을 기르거나 꿀벌, 누에, 사슴 등을 기르기도 합니다. 동물을 모두 분류해 보았으니 이제 붙임딱지를 붙일 시간이 왔어요. 교과서 27쪽에 붙임딱지를 떼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해주세요. 다 붙였나요? 그러면 함께 확인해 볼게요. 애완동물에는 토끼와 고슴도치를 붙이고요. 경제동물에는 닭과 돼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식물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닭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애정을 주면서 잘 기른다면 애완동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닭은 고기를 얻거나 알을 얻기 위해서 기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제동물로 분류를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생활 속 식물과 동물을 활용 목적에 따라 분류해 보았습니다. 식물은 곡물, 채소나 과일, 화초, 특용작물 4가지로 분류해 보았고, 동물은 애완동물, 경제동물 2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식물을 가꾸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